안녕하세요. 백승관입니다. 두 번째 강의 보도자료 구성 및 작성 원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우리가 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왜 쓰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걸 이 왜 쓰는가가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보도자료 전체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죠. 그다음 홍보할 내용은 무엇인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야마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죠? 바로 이 야마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이 야마를 뒷받침하는 팩트, 팩트는 우리가 사실이죠. 또 통계, 논리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도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뉴스가 되는 것이죠. FAQ, 이건 이제 우리가 Frequently Asked Question. 어떤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나면은 미디어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보도자료 작성의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육하 원칙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육하 원칙만 여러분들이 잘 써도 중요하게 다 담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보도자료의 구체성들이 이제 다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에 담긴 하지만 이 중요성을 언론도 느낄까?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으로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독자의 어떤 이익에 어떤 부합을 하는 거지, 어떤 점이 부합하는 것인지 이 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와 독자한테 이익을 준다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슈 트렌드 타이밍,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요즘에는 이제 또 이 신문사도 뭐 신문만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도 하고, SNS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진, 도표, 그래픽, 뭔가 이렇게 비주얼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이제 키워드, 카피, 사례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그냥 쭉 주저리 쓰면 안 되고요. 쓰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볼드 처리, 굵게 하든지 색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카피는 바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중요성은 뭐 제가 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례, 뭔가 그냥 어떤 그 메마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뭔가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은 굉장히 기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꾸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이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니언, 독자 투고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사실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할까. 이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취재를 하셔서 이 사실을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 꾸미는 말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의 문체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드보일드 문체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굴까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우리나라의 소설가 김훈 이런 분들의 한번 책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꾸미는 말 없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기본적인 문장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 용어를 피하고 말하듯 쉽게 쓸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단어도 쉽게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뭔가 직관적이고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의 길이가 두 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장이 두 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납니다. 한 호흡에 착 읽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두 줄 이내로 해야 되고요. 문단도 한 두세 문장 정도 해가지고 짧게 탁탁탁 치고 가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이 밝혔다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까 뭐 13일 뭐 노조는 뭐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자료 써요. 아까 분명히 그 행위의 주체가 노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기자가 전하는 것처럼 쓰게 되죠. 이런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기사가 아니라 보도를 위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적 관점을 쓰는 겁니다. 13일 노조는 이런 행사를 했다. 뒤에 밝혔다, 말했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다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기사 보면 밝혔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기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신뢰 수준인지를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취재를 해봐가지고 이건 사실관계가 명확해 그러면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사실 가능성이 높다, 알려졌다. 내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들은 거다, 전해졌다. 달라요. 아까. 이렇게 이제 개런티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 어떤 이 종결 그 서술부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자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보도자료는 바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도자료에 보면 항상 맨 말미에 이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쿼트라고 하는데 이 발언을 인용할 때는 이제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되게 거기는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꼭 필요한 말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관계자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노조의 한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관계자라는 말은 이 언론이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신분이 들통나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취재원 보호라고 합니다. 익명 처리라고 하죠. 그럴 때는 관계자라는 말 쓰는 건데 보도자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도자료의 실명을 밝히는데 이제 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뭔가 그 조직 전반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조직의 이제 대표분이 이 실명을 밝히는 게 좋고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분야의 실무 책임자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희망일, 또 뭐 작성자,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것들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보고서 뭔가 연락을 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보도자료를 쓴 다음에 소리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색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거기는 비문이거나 뭔가 문장의 어떤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소리내어서 읽어보고요. 더 좋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번 교정을 부탁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봐야겠죠. 보도자료의 한번 구성 원리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피싱은 이제 독자의 관심 강미를 낚아채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흥미로운 내용, 즉 이걸 야마라고 하거든요. 야마가 맨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 야마를 어디에 쓰냐면은 제목과 리듬은, 바로 리듬은 보도자료의 첫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바로 야마가 나타나야 돼요. 아까. 야마만 딱 보고 이거 읽을만 하네. 그래야 사람들은 그 다음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를 독자들이 읽을 때 이 패턴을 이제 33, 30 법칙이라고 해요. 한 30초 안에 읽다가 뭔가 딱 임팩트가 느껴져야 3분간 그 기사에 집중할 수 있고 30분간 지속적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보도자료가 3분간 집중을 받고 30분간 지속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30초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피싱, 이 보도자료의 맨 앞부분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바로 리즈닝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독자의 관심 강미를 낚아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례도 있을 테고, 통계도 있을 테고, 뭐 인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배열하는 순서가 뭐 어떻게 배열하냐면은 이 야마와 내용이 가까운 순서로 배열한 거다. 그러니까 야마와 내용이 가까운 거는 상위로 보내고 먼 거는 뒤로 빼는 거야. 약간. 그래서 보통 중간을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데 이 바디가 한 서너 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제 이 뭔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쿼트라고 합니다. 이 보도자를 쓰는 관계자 혹은 전문가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 의미, 계획이 바로 이 쿼트에 담기는 겁니다. 관계자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실명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저기 그 제목하고 그 다음에 리듬은 바디에서는 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쿼트에서 바로 이제 주장, 의미, 계획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도자료고요. 혹시 이제 이 뭔가 이 보도자료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고 또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래 보고서를 첨부하기도 하죠. 그죠? 예. 뭐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원래 자료를 첨부를 하면은 보도자료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신문 기자들이 이제 뭐 방송 기자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취재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독자의 관심 강미를 낚아채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사실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지에 놓고 창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내용들 가운데서 야마를 먼저 잡고 야마를 중심으로 제목과 리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배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빠짐없이 균등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보도자료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마를 잡아서 딱 손으로 집어요. 그래서 쭉 당기면 어떻습니까? 그 꼭지점으로 모든 보자기가 딸려올 거잖아요. 이런 바로 꼭지점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바로 보도자료 글쓰기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제3세계 빈곤 아동을 위해 연필 종아리 보낸다. 프루덴셜 생명 자원봉사를 맞아 동점. 이게 바로 주제목하고 부제목, 제목이죠.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리드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프루덴셜 생명 임직원과 그리고 가족 55명이 한국 프루덴셜 자원봉사의 날인 코리아 볼런티어 데이를 맞아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프루덴셜 타워에서 제3세계 빈곤 아동을 위한 연필 주머니 만들기에 동참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나요?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육하원칙을 잘 쓰면 그게 대부분 리드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 3, 4번이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연필 주머니 만들기와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프루덴셜 생명 계약 서비스팀 안성훈 가장은 하고 큰 따옴표 나오죠. 그죠? 여기 쿼트입니다. 이렇게 리드, 바디, 쿼트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도자료가 구성이 됩니다. 이상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